오늘 분석할 기업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시가총액 2조, PER 33, PBR 3.35, 배당률 0.4%인 제약기업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2015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나보타 임상 3상이 완료되어 기대감이 주가로 표출되는 모습입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는 신라젠을 필두로 한 제약 바이오 업종이 모두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대웅제약도 다양한 제약 바이오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꽤나 길고 큰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와 특허 침해 소송으로 주가는 상당 기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입니다. 2021년 에볼루스, 메디톡스, 엘러간 3자 합의를 통해 미국 소송전은 기각되었고 나보타 미국 판매 이슈도 종료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미국향 나보타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 상승 및 이익률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보타 수출 지역 확대입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특허 소송 기각 후 미국향 판매가 증가 추세를 보임과 동시에 미국 판매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사가 3분기 유럽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나보타의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K-캡 기존의 팩스클루 출시입니다. 팩스클루는 기존의 PPI 제재의 단점을 극복한 최신 세대 PPI로서 큰 성장성이 기대되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입니다. 셋째는 당뇨병 신약인 이나보글리플로진 국내 출시입니다. 회사 측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 이나보글리플로진 국내 허가 취득 이후 내년 상반기에 단일제 및 복합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약물은 P캡 기전의 팩스클루정 제제입니다. P캡 기전은 기존의 PPI의 단점을 극복한 신약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PPI를 대체하면서 빠른 성장이 예측되는 약물입니다. 국내에서는 HK 이노엔의 K-캡 출시 이후 대웅제약이 팩스클루정으로 두 번째 출시될 예정입니다. PPI 관련 시장은 굉장히 크고 PPI 시장을 일정 부분만 대체하더라도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팩스클루는 3분기 출시 완료되었고 현재 미국 및 중남미 국가와 기술 이전 및 공급 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팩스클루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스클루정은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신약으로서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 적응증이 있는 신약입니다. 7월 1일 정식 출시와 동시에 보험 급여를 적용받음으로 인해 전문 의약품 처방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팩스클루정은 기존의 PPI 제재의 단점을 개선해 위산에 의한 활성화 없이 양성자 펌프에 결합하여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을 억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팩스클루정이 쓰이는 위식도 역류 질환을 한번 살펴보고 팩스클루정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병태 생리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영역도 많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는 인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성 하부식도 조임근의 이완입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과성 하부식도 조임근 이완을 줄이는 방법이 이론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산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쓰이는 약제가 PPI 제제입니다. 이 PPI 제제의 단점마저 극복한 약이 바로 이 PCAB 기전의 약물이기 때문에 향후 이 PPI 시장을 대체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GERD라고도 하고 GERD라고도 부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있는 Lower Esophageal Sphincter 라는 하부 식도 괄약근이 원래는 이렇게 잘 닫혀져 있어야 하는데 위의 압력에 의해서 열려서 위에 있는 산이 역류하는 증상을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식도에서 음식물이 위로 내려갑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하부식도 괄약근입니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음식물이 식도를 지나 하부식도 괄약근이 열리면서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로 들어간 음식물과 산은 하부식도 괄약근이 막히면서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는 이 하부식도 괄약근이 열리면서 위에 있는 산과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식도 벽이 닫히는 증상을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 합니다.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조정, 제산제, 소화관 운동 촉진제, H2 블러커, PPI, 내시경적 항역류 시술 등 수술적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펴볼 방법들은 약물치료 방법으로 제산제, 소화관 운동 촉진제, H2 블러커, PP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산제입니다. 제산제는 알루미늄 제제, 마그네슘 제제, 알루미늄 마그네슘 제제의 단일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복합제 성분으로 제산제와 가스 제거제가 포함된 것들, 제산제와 점막 보호제가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대부분 일반 의약품 OTC 시장으로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 팩스쿨루정이 포함된 전문의약품 시장은 아닙니다. 가장 위식도 역류 질환에 가장 기초적으로 쓰이는 약물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처방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위장운동 촉진제입니다. 위장운동 촉진제는 보통 소화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를 조절해 위장운동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돈페리돈, 모사프라이드 등이 있습니다. 돈페리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 맥시롱으로도 출시된 만큼 일반 의약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사프라이드는 전문 의약품인 만큼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처방받을 수 있는 약품입니다. 다음은 H2 차단제입니다. H2 차단제는 H2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하여 히스타민이 벽세포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시메티딘, 라니티딘, 파모티딘, 니자티딘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양성자 펌프를 억제하는 것, 즉 PPI 차단제입니다.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가장 좋은 약제인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를 줄여서 PPI라고 합니다.
이 이니비터라는 것은 안타고니스트 계열의 약제입니다. 약제는 주로 아고니스트, 기량제, 안타고니스트, 반기량제 작용을 하는 약제들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제는 이런 이니비터와 같은 안타고니스트 계열의 약제입니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인 PPI는 벽세포에 존재하는 수소 칼륨 ATP아제라는 이름의 효소를 위산 분비 작용의 마지막 단계이자 최종 실행자입니다. 이것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량한 것이 S-오메프라졸과 덱스란소프라졸입니다. 오메프라졸을 계량한 것이 S-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을 계량한 것이 덱스란소프라졸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PPI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약제가 바로 이 S-오메프라졸과 덱스란소프라졸입니다. S-오메프라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개발된 오메프라졸의 거울상 S2성질체입니다. 작용 기전은 같으나 S-오메프라졸이 오메프라졸에 비해 간에서 느리게 대사되어 혈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므로 위산 분비 효과가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 S-오메프라졸 약물의 대표격인 것이 바로 이 넥시움입니다. 넥시움은 초기에 약물 발매와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매출 규모가 약 5조로 약물 처방 규모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이 넥시움보다 더 좋은 약물이 바로 이 PCAP 기전의 약물입니다. PCAP은 포타슘 컴패러티브 애시드 블러커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한글로 직해를 해보면 칼륨 선택적 산 억제제라는 뜻입니다. PPI와 PCAP 모두 위벽 세포의 프로톤 펌프에 작용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작용 부위가 다릅니다. PCAP은 프로톤 펌프에 칼륨 바인딩 도메인에 가역적으로 결합합니다. PPI는 비가역적으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PPI 대비 PCAP의 장점을 정리해보면 PPI는 반감기가 1에서 1.5시간 정도이고 PCAP은 반감기가 4.1시간 정도로 훨씬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PPI는 약효 발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PCAP은 처음부터 활성화되어 약효 발현 시간이 짧은 것이 강점입니다. PPI는 식전 복용을 해야 하지만 PCAP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합니다. PPI는 비가역적으로 결합하여 야간 속쓰림 증상이 있지만 PCAP은 가역적으로 결합하여 야간 속쓰림 증상이 없습니다. 이렇듯이 PPI 대비 PCAP의 장점은 매우 많습니다. 약효 지속시간도 길고 복용 시점도 식사와 무관합니다. 약효 발현 속도도 매우 빠르고 효과는 비슷합니다. 위산 분비 약의 활성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위산에 약이 불안정한 PPI 단점의 반면에 PCAP은 무관합니다. 또한 PPI는 분할 분쇄가 불가능하지만 PCAP 약제는 분할 분쇄가 가능합니다. 최초의 PCAP 제제 약물은 K캡정 50mg입니다. HK 이노엔에서 발매하였습니다. 국내 35 신약인 K캡정은 정당 가격이 1,300원으로 매우 높습니다. 현재 PPI 최고가가 대략 한 900원대에 형성되는 걸로 봤을 때 가격이 높은 만큼 이익도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시움 같은 경우에는 오메프라졸을 계량한 에소메프라졸 성분의 계량 신약이었습니다.
넥시움정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20mm, 40mm 두 가지 제형으로 출시되었고 20mm는 1427원, 40mm는 1833원으로 아주 높은 약가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넥시움이 특허가 완료된 후에는 20mm 764원, 40mm는 1078원으로 약가가 재조정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특허가 만료되게 되면은 제네릭 제품이 생산되게 되고 제네릭 제품은 더 싼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을 잃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가도 인하되기 때문에 이익률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넥시움이 처음 발매되었을 때 매출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약 5조 원이었습니다. 계량 신약인 PPI 계량 신약인 넥시움이 이 정도 판매되었고 제가 알기로 2010년 넘어서는 글로벌로 대략 7조 원까지도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PI 시장을 일정 부분만 대체하더라도 이 P캡 계열의 약물들은 PPI보다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조 단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출시된 P캡 계열의 약물은 K캡과 팩시플루 두 가지뿐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이 시장을 양분하면서 PPI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PPI 계열 항궤양제 시장을 대체하는 약물이 바로 이 P캡 약물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한번 보면 지금 현재 7,325억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K캡이 대략 1,000억 부근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시장의 30-40%만 대체하더라도 대략 국내에서만 3-4천억 원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P캡 기존의 제재를 많이 사용하는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이 대략 글로벌로 20조 원 내외입니다. 2030년에는 대략 23조 원까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PPI 제재를 대체하기만 한다고 하면 P캡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은 21조 원에서 30년에는 23조 2천억 원까지 성장이 전망됩니다. 그래서 PPI의 단점을 극복한 P캡은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측치로 2030년까지 1조 8,760억 원이 처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더 빠르게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더 빠르게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S-오메프라졸의 대표약인 넥시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시되었을 때 20mm, 40mm 두 제형으로 출시되었고 40mm 제형 같은 경우에는 엔도스코프를 하지 않으면 보험약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40mm 처방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 P캡 약물 같은 경우에는 엔도스코프와 상관없이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크고 빠른 속도로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웅제약도 국내 출시와 더불어 글로벌로 품목 허가 신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4월 이후 멕시코, 칠레, 에콰도르, 페루의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신약 팩스클루정 품목 허가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세계 100개국 출시를 통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팩스클루전 같은 오리지널 신약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물질 특허 존속기간을 통해 오리지널 신약 제품의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20년간은 제네릭 걱정 없이 약가를 보장받고 글로벌로 판매만 많이 된다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넥시움처럼 넥시움의 사례를 봤을 때 이 팩스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향후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